자, 일단 지금 다루는 내용은 나름 복습이긴 하지만 지금 가져가 두면 나쁘지 않은 내용이니까 중간에 잘 모르겠다, 궁금하다, 설명이 더 필요하다 하는 거 있으면 부담 없이 더 알려달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업계획서 작성할 때 저는 오늘의 이 사태를 예상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와 코드라는 이름으로 2주를 진행할 거다. 수업계획서에 그렇게 적어놓고 최근에 제가 잠시 그 진리를 망각을 해서 이걸 지금 한 주 안에 진행하겠답시고 들고 와서 여러분 앞에 보여드린 거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속도로 진행하는 게 옳은 것이다, 정도에 맞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간단한 실습하면서 스캐너라는 친구 한번 써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선언 살짝 구경해 봤었고, 뭐 출력을 하네, 입력을 받네 하는 얘기하다가 지금 데이터 흐름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지금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흐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굳이 지금 네이버 웹툰이라는 앱을 켜는 이유 같은 걸 생각해 보면 걔네들은 기본적으로는 그 데이터 흐름과 결부돼 있다. 목표가 결부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랬고, 그거에 연이어서 지금 11번째 슬라이드를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요건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요거는 살짝 짚어놓고 갈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한데 요걸 지금 들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뭐 값이라고 공창컴 수업에서도 얼마든지 나왔겠죠. 뭐 숫자 값이니 뭐 스트링이니 뭐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었겠죠. 자, 그런 여러분이 상상하는 값들, 뭐 그게 이미지일 수도 있고 동영상일 수도 있고 소리일 수도 있고 등등, 아무튼 그런 값들은 어디에 존재하냐라고 물어본다면 걔네들은 전부 다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존재합니다. 메모리, 램 같은 거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컴퓨터 막 노트북 살 때 뭐 CPU가 뭐 몇 기가힐즈니 뭐 몇 세대니 뭐 그런 거 적혀 있고, 그다음에 램이 이제 뭐 8기가, 16기가 막 32기가 꽂혀 있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나옵니까? 노트북 컴퓨터 살 때 뭐 봐요? 그 다음에 그죠? CPU 보고 메모리 봤다 치면 그죠? 요즘은 그래픽카드 중요하죠. 그나마 요즘은 가격이 좀 내려가서 살만하긴 한데 여전히 90번대는 엄청 비싸죠. 등등. 그래서 그래픽카드 뭐가 꽂혀 있고 버전이 뭐고 거기에 또 메모리가 또 따로 달려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다 SSD 쓰죠. 그래서 옛날에 하드라고 불렀던 그 SSD라는 친구가 뭐 512가 달려있네, 1TB짜리가 달려있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메모리가 여기서의 메모리랑 비슷하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존재해야 돼요. 모든 우리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값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3을 출력하는 프로그램 처음에 만들어 봤었잖아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java 파일에 키보드 3 눌러가지고 3이라는 글자를 적어 놨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컨트롤 F12를 눌렀을 때 그 실행하는 와중에 어느 순간에는 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숫자 3이 적혀 있었어요. 3이라는 값이 존재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자, 당시 이렇게 적었었죠. 여기 적혀 있는 이 3은 우리 그 프로그램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 중요하게 생각하는 값 3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보이는 글자들은 전부 다 프로그램.java 파일에 적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자바 프로그램 그 자체는 아닙니다. 컨트롤 F11 눌렀을 때 새로 만들게 된 프로그램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을 적어둔 거지, 여기 눈에 보이는 .java 파일 자체가 프로그램 그 자체인 건 아니에요. 더더욱이나 이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존재하는 일종의 상태에 해당하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란 것도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적어놓고 컨트롤 F11 눌렀다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메모리 위에는 어떤 한순간 엄청 짧게나마 우리가 지금 상정하고 있는 숫자 값, 인트 형식 값 3이 메모리 위에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최종적으로
화면에 3을 출력하는 게 우리 프로그래밍 목표를 달성하는 게 가능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금 시점에 구분해 두시면 좋아요. 여러분은 키보드를 쳐서 값을 치는 건 불가능합니다. 3 칠 수 있고 5 칠 수 있고 뭐 13 얼마든지 키보드로 칠 수는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렇게 내가 키보드로 적어놓은 글자들은 절대로 값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3을 출력하는 프로그램 지금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랬을 때 콘솔 탭에 역시나 3이라고 출력을 했잖아요. 그죠? 자, 이 콘솔 탭에 보이는 저 3 역시나 값은 아니에요. 쟤는 지금 프로그램 안에서 바깥으로 보내준 이클립스한테 던져둔 데이터를 바탕으로 글자 3을 출력해 준 겁니다. 역시나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존재하는 우리가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그 값, value, 숫자값 3은 아니에요. 그 둘은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더 쉽게 요약을 할게요. 자, 아까 전에 키보드랑 뭐 모니터니 이런 것들 다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바깥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값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무조건 메모리 위에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막 진짜로 여러분이 엄청나게 배율이 좋은 현미경 같은 걸 들고 와서 분명 이 컴퓨터에도 메모리라는 실제 물건이 존재는 해요. 뭐 칩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거를 엄청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프로그램 실행하는 와중에 어떤 시점에 그 엄청 빽빽하게 되어 있는 메모리 어딘가에 온도 같은 걸 감지를 한다거나 해서 딱 그 자리에 3이 들어가 있네 없네 하는 걸 여러분이 육안으로 구경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메모리라는 걸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방금 전에 3이라는 글자를 여러분 눈으로 봤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그거는 메모리 위는 아니니까 걔는 값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단지 이 프로그램에서 3이라는 값이 필요하니까 그 3이라는 값을 쓰기 위해서 여기다가 글자 하나를 적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게 필요하다? 5라고 적어놓고 컨트롤 F11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력 결과도 비슷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나이 차가 32만 어쩌고 저쩌고 살이라고 나왔는데 저것도 역시나 메모리 위에 차라는 변수에 32만 어쩌고 저쩌고가 올라가 있었고 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 값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요 6글자를 프로그램 바깥으로 출력을 해줬다 보시면 돼요. 물론 그 프로그램은 이미 터미네이티드 됐잖아요. 더 이상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아니게 됐기 때문에 메모리 위에는 이제 32만 어쩌고 저쩌고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이거 구분을 해두셔야 다음 단계를 가는데 불편함을 좀 해소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뭔 개소리하고 앉아있는지 모르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살짝 외워두고 갑시다. 값은 메모리 위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절대 메모리를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건 값이 아니에요. 라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뭐 아까 계속 얘기했던 그 네이버 웹툰 같은 앱을 굳이 지금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는 이유는 보통은 메모리 위에 그 .jpg 파일이 올라가는 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jpg 파일, 그 웹툰 새로운 이번 주 거를 여러분의 눈으로 구경하기 위해서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그림, 이미지 값을 토대로 내 핸드폰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걸 희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눈에 보여야지 내가 뭐 댓글을 달든 좋아요를 누르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목표 자체는 그런 표현, 출력 결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네이버 웹툰이라는 앱을 만드시는 새로운 자바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래머들은 적절한 데이터들, 적절한 요소들을 열심히 조합을 해둠으로써 컨트롤 F11을 눌렀을 때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시점에 메모리 여기 저기에 있는 값들을 토대로 중요한 계산을 수행해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사용자가 원했던 바로 그 표현을 성공적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데이터 흐름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수업 극후반부에 직접 각자 웹 서비스 하나씩 만들기로 했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지금이랑 거의 동등한 느낌으로 요 중요한 설명은 작용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희망사항은 엄청 많잖아요. 별의별 거 다 해보고 싶죠, 아주 그냥. 요즘은 웹으로 다 하니까요. 뭐 주식 거래든 등등등.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만 먹으면 그런 거 원본은 만들 수 없겠지만 그런 척을 하는 그런 거랑 유사한 데이터 흐름을 소화하는 웹사이트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내 눈앞에 보였던 것들만 가지고 상상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걔네가 진짜로 잘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을 수많은 값들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필요하다면 네이버 같은 구글이라든가 서버에 물어봐 가면서 데이터를 추가로 획득하고 사용자가 지금 원할 만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웹페이지에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느낌의 자바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흐름을 구성할 때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직접 키보드를 쳐서 적게 될 요소들을 꼽자면 두 가지 정도를 언급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름이고 하나는 수식입니다. 둘 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자, 수식, 영어로는 express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공상컴퓨터에 들어봤나요? 수식 내지는 표현식이라고 말해요. 이미 들어본 적 있었을 수도 있고 아마 지나가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 수업에서는 일단 얘를 수식이라고 부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자바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자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이 수식이라는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키보드를 쳐서 자바 수식, 파이썬 수식, C 수식 적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수식이란 게 뭐냐? 수식은 계산이라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친구입니다. 영어로는 evaluate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식은 계산하면 그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라고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3 더하기 5는 수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적어뒀다면요. 그 수식은 계산하면 숫자가 8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수식은 계산의 대상이 되는 친구고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를 수식이라 부릅니다. 자, 요거는 역 같은 느낌으로도 역이 아니라 이라고 해야 될까요? 도 성립을 해요. 무언가가 내가 키보드로 쳐놓은 뭔가가 계산의 대상으로서 쓰였다면 그건 여러분이 수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3을 출력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는데 여기다가 여러분이 3이라고 적을 수 있었죠? 자, 요 괄호 안에 적어둔 요 3은 여러분은 숫자값 3을 적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계산하면 숫자값 3이 튀어나올 수식을 적은 셈이 됩니다. 여러분은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산하면 아무튼 3이 나오는 다른 수식들도 얼마든지 적을 수 있어요. 요거 계산하면 3 나오겠죠? 컨트롤 F11 누르면 아까랑 똑같이 맨 마지막에 3을 출력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출력할 때 요 안에다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식을 적음으로써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봤듯이 물론 그냥 3, 5, 7 같은 것만 적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원한다면 덧셈식, 뺄셈식 같은 다양한 수식들을 여러분의 .java 파일에 적으실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일반화하면 연산자, 이건 들어본 적이 있겠죠? 영어로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우리 아까도 봤듯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두 가지 버전이 있었죠. 등등등. 여러분은 연산자를 적어가면서 작은 수식들을 조합을 해서 조금 더 큰, 조금 더 복잡한 수식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이 차를 구하기 위해 뺄셈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뺄셈을 하기 위한 좌항에 해당하는, 뺄셈식의 좌항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는 수식, 우항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는 수식 적어서 최종적으로 뺄셈을 해서 우리 프로그램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살 차이 나는데 에 해당하는 숫자 값이 튀어나오는 수식을 적을 수 있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은 조금 특별한 는 연산자를 곁들여서 수식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얘는 이제
우리가 지금 데이터 흐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매우 직관적인 수식을 적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넘버는 3, 이라는 느낌의 수식을 적으실 수가 있어요. 그 계산하면 뭐 하겠어요? 저 넘버 자리에 3을 담겠죠? 와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그 는 수식이라고 부를게요. 그 는 왼쪽에다가 역시나 수식을 하나 적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뭐를 어디다가 담을 건데를 지정하는 셈이 돼요. 넘버에 담겠다, my age에 담겠다, 차에 담겠다 등등. 여러분은 얼마든지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는 오른쪽에도 역시나 여러분은 수식을 적게 돼요. 그래서 어디다 담을 건지는 좌항으로 지정하고 거기다가 뭘 담을 건지를 우항으로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3과 5를 더한 결과를 담을 수도 있고요. 두 나이 값을 뺀 차를 담을 수도 있고요. 등등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는 연산자를 써서 만든 조금 큰 수식, 특정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자리에 담기 위한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 수식을 우리 수업에서는 는 수식이라고 부르려고 해요. 자, 이에 대한 정식 명칭은 영어로는 assignment expression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이제 뭐 대입식, 할당식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저도 예전엔 그렇게 불렀는데 요즘은 그냥 는 수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차는 0 같은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예를 들면 3은 0 같은 거는 뭔가 좀 이상해요. 3 자리에다 0을 담겠다라는 건데 얘는 자바에서도 안 되지만 파이썬 동네라든가 C 동네에서도 다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는 왼쪽에는 일반적으로 는 수식의 좌항 자리에는 어디에 담을 거냐를 정할 때는 여러분은 보통 이미 선언을 해둔 my age든 your age든 등등 이름을 적어서 구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름 얘기가 여기서 튀어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름 영어로는 뭐 name이라고 부르는 동네도 있고요. symbol이라고 부르는 동네도 있고요. identifier, 식별자라고 부르는 동네도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지금 말하려는 이 이름 개념을 name이라고 불러요. 파이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름은 뭔지 다 알죠? 여러분 각각 서로 다른 이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름은 말 그대로 이름입니다. 여기에 지금 60명이 앉아 있을 때 제가 딱 한 명을 지금 지칭해서 부르고 싶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와 같이 사용하는 게 이름의 개념이잖아요. 자, 여러분은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데이터 흐름을 구성할 때 특히 는 수식의 좌항을 구성할 때 이미 적어둔 적절한 선언들이 존재한다면 이미 선언해둔 이름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 얘기가 여기서 튀어나옵니다. 영어로는 declaration 정도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데이터 흐름을 나중에 구성하기 위해 미리 적절한 선언을 적어둘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선언을 적어둠으로써 새로운 이름을 정해두고 나중에 쓸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선언 4개 적었었죠? 그런 거랑 비슷하게 여러분 원한다면 얼마든지 내 프로그램 데이터 3개가 동시에 필요해. 숫자 3개를 담아놓고 써야 돼. 하면 선언을 3줄을 적어놓고 스타트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선언을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선언. 이름을 선언하는 거고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적어놓는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름을 사용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름을 사용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이름을 어딘가에 수식으로서 적는 거를 의미를 해요. 예를 들면 는 수식, 넘버는 3이라고 수식을 적을 수가 있어요. 얘는 지금 3을 숫자값 3을 미리 정해놓은 이름, 넘버 자리에다 담겠다 라는 의미로 쓰는 셈이 됩니다. 저 계산하면 넘버 자리에 3이 담겨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이름을 덧셈식, 뺄셈식 같은 데서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식 넘버 더하기 5를 본다면 여기서의 부분 수식 넘버는 지금 3 더하기 5, 7 더하기 5를 하는 게 아니라 넘버 자리에 담겨 있는, 그게 얼마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넘버 자리에 담겨 있는 값을 들고 와서 그 값에 5를 더하고 싶다. 5를 더한 결과값이 전체 수식, 덧셈식의 계산 결과값이다 라고 적은 셈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 담겨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이름을 사용한 셈이에요. 위의 예시 같은 경우는 어딘가에 새로운 값을 담기 위해 그 이름을 수식으로서 사용한 셈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자바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도 다 비슷하게 쓰이니까 지금 짚어놓고 가면 될 거예요. 자, 이름 얘기는 좀 지금 얘기한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요. 그리고 파이썬이나 C나 자바나 조금 동네마다 다른 편이라서 요거는 다다음 시간쯤에 우리 클래스 정도 얘기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자, 여기서 지금 우리 코드 쳤잖아요. 여기 진행하면서 자, 요 부분을 납득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우리 목표는 나이 차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이랑 내 나이를 빼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식을 그냥 직관적으로 적을 수 있었습니다. 적으면서 우리는 your age 자리에는 상대방의 나이, 키보드를 입력한 숫자 값이 담겨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한 거고, my age에는 우리가 미리 직접 키보드를 쳐서 지정해 둔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가 담겨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한 셈이에요. 그리고 걔네들은 실제로 잘 담겨 있는 상태로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차라는 새로운 이름에는 나이 차에 해당하는 음수 또는 영 또는 양수 숫자가 성공적으로 담겨 있게 되는 겁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뺄셈을 이용할 때 우리는 두 이름을 써서 저 뺄셈식을 구성할 수가 있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은 그냥 현실 속 이름처럼 우리 인트 값을 한두 개만 다루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웹페이지 하나 만드는데 인트 값이 수백, 수천 개가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걔네들 중에 내가 지금 원하는 값이 담겨있는 딱 걔라고 하나를 콕 집어가지고 내가 지금 들고 와서 더하거나 빼거나 아니면 다른 이름에다 담거나를 해야 된다. 라면 여러분은 그 딱 걔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비슷한 여러 개들 중에 내가 지금 시점에 원하는 딱 하나를 특정하기 위해서 걔에 대한 이름을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다. 수식으로서 적을 수가 있다. 로 납득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숫자 값을 몇 개를 담아놓고 쓸 거냐, 우리만 알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바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클립스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름, 나중에 사용할 이름에 대한 선언을 미리 위에다가 적절히 적어두어야지 우리 목표를, 그 이름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언이라는 걸 미리 적어놓고 스타트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 얘기하고 돌아왔어요. 다시 수식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수식은 어디에 또는 무엇을 정도를 지정하기 위해서 쓰여요. 예를 들어서 넘버 자리에 3을 담기가 목표면 여러분은 수식 넘버는 3이라고 적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식 본연의 의미에 해당하는 어떻게 역시나 거기에 곁들여서 쓰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넘버 자리에 넘버 값이랑 넘버 값을 곱한, 달리 말하면 넘버 제곱에 해당하는 값을 담는 걸 수식으로 적는다면 어떻게 적으면 돼요? 자, 이렇게 선언이 적혀 있었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 목표는 넘버 자리에 뭔가를 담는 거예요. 뭘 담냐? 넘버 제곱 값을 담는 겁니다. 그러면 넘버 제곱 값이 계산하면 나오는 넘버 곱하기 넘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곱셈식을 계산하면 넘버 제곱이 나오고 그걸 최종적으로 넘버 자리에 담으면 되는 거니까 는 수식을 마지막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여기 좀 보기 불편하다? 뭐 괄호를 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방금 전 한국말로 적어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식을 얼마든지 적을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육하 원칙 뭐뭐 있나요?
누가, 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정도가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나온 어디에 담을 거냐, 뭘 담을 거냐, 그래서 이 숫자 갖고 무슨 짓을 할 거냐, 어떤 작업을 수행할 거냐 같은 건 수식을 여러분이 어떻게 적냐, 더하기 대신 빼기를 적는다 등등으로 커스터마이즈를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식을 누가 계산하냐는 당연히 여러분의 노트북, 우리 실습실 컴퓨터가 계산을 수행하게 될 거예요. 그럼 남은 거 뭐 있어요? 그죠? 지금 이 계산을 왜 하고 자빠졌냐? 는 컴퓨터 동네에서는, 자, 우리 앞에 있는 컴퓨터는 순전히 우리가 적어놓은 그대로 자바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대로 실행을 해줄 겁니다. 따라서 왜 이 앱을 만들었냐, 왜 굳이 지금 이 앱을 엄지손가락을 눌러서 실행하냐 등등은 여러분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돼요. 왜 이 수식을 적었냐 같은 것들은요. 그럼 뭐가 남았어요? 그렇죠? 언제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데이터 흐름에 대비되는 코드 흐름의 기본적인 의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흐름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코드 얘기로 넘어가 봅시다. 지금 14분인데 40분이 되면 일단 저한테 소리를 질러주세요. 그때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괜찮아요? 그 슈퍼마리오 같은 거 하다 보면 100 남았을 때부터 음악 빨라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효과음을 여러분이 내주시면 좀 더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흐름과 대비되는 코드 흐름 얘기를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을 왜 실행하고 있냐는 보통은 데이터의 그 의의를 둘 수가 있습니다. 중요도를 둘 수가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 실행이 그게 뭐냐? 프로그램의 실행 자체를 구성하는 건 코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드는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뭐 요즘 뭐 코딩 뭐 잘해야지 뭐 된다,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코드가 뭡니까? 그걸 알면 여기 앉아있지 않겠죠? 그렇죠? 데이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들을 다 데이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코드 얘기는 조금은 답정너 스타일로 들릴 수도 있긴 한데 일단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난주에 실행하면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를 2번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었어요. 그 프로그램이 왜 컨트롤 F10을 눌러서 실행하면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를 2번 출력하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우리가 당시에 프로그램.자바에다가 똑같은 내용을 복붙을 해서 2번을 적어놨기 때문이다. 3번도 1번도 아닌 2번 연거푸 실행되도록 적어놨었기 때문에 실행하면 2번 출력된다라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그 두 줄을 아무 데나 적어놓는다고 항상 헬로월드 2번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되는 건 아닙니다. 딱 그 중괄호 안에 적어놨었기 때문에 컨트롤 F11 눌렀을 때 바로 2번 출력을 해줬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동일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걸 .java 파일에 어디다가 적어놨냐에 따라서 그 2번 출력이 언제 발생되는지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뭐를 실행하고 걔가 끝나면 다른 게 또 뭐가 실행될 것이냐와 같은 흐름을 우리 수업에서는 코드 흐름이라고 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여러분 안 괜찮은데 괜찮다로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래요. 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치면 얘 실행하면 일단 1하고 엔터 친 다음에 2하고 엔터를 쳐줄 거라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지금 우리가 적어놨기 때문에. 이 순서를 반대로 해가지고 적어놨었다라면 이거 굳이 실행해 볼 필요도 없죠.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이렇게 해놓고 컨트롤 F11 누르면 2하고 엔터를 먼저 쳐준 다음에 1하고 엔터를 쳐줄 거라는 겁니다. 왜냐? 이 부분이 이 부분에 바로 아래에 적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행함으로써 나오는 효과가 시간적인 관점에서 더 나중에 발생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코드 흐름입니다. 자, 요건 복붙해 왔어요.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 보편적인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다루는 흐름입니다. 바깥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요. 그다음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랑 방금 가져온 데이터를 조합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를 토대로 사용자한테 적절하게 출력을 해줍니다. 프로그램 바깥으로 데이터를 내보냅니다. 에서 여기도 지금 코드 흐름과 관련한 표현이 지금 적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표대로 나이차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목표대로 동작하도록 하려면 요 세 가지 순서, 요 세 가지 작업을 딱 여기 적혀 있는 순서대로 실행되도록 여러분은 코드 흐름을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언제 뭐 하고 그 다음 뭐 하고 그 다음 뭐 하고 등등등과 같이 코드 흐름을 여러분의 프로그래밍 목표에 맞게 구성하기 위해 여러분이 키보드를 쳐서 직접 적게 되는 요소들을 꼽자면 여기서 이제 문장이라는 단어, 수식이랑 같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문장, 얘는 진짜 들어본 적 있었을 거예요. 영어로는 statement라고 하고 뭐 공창컴에서는 문이라고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건 들어봤죠, 여러분? 수식은 안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문장은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아, 좋아요. 훌륭합니다. 선언도 들어봤고요. 자, 역시나 파이썬 동네, C 동네 다 문장 개념은 반드시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문장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문장은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입니다. 아까 수식은 뭐였죠? 자, 쉬는 시간 동안 까먹으셨나요? 수식이 뭡니까? 그죠? 수식은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를 수식이라 불러요. 수식은 계산의 대상입니다. 단어가 달라요. 문장은 계산의 대상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문장은 실행, execute의 대상이 되는 친구 정도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실행의 대상이다라면 걔는 여러분이 이 동네에선 얘를 문장으로서 보고 있구나. 문장이구나 라고 여기셔도 돼요. 자, 지금 실행이라는 단어가 살짝 중복이 됐는데 문장에 대한 실행은 영어로 execute라고 부르고 우리 컨트롤 F10을 눌러서 이제 프로그램 실행해 봅시다 할 때 프로그램 실행은 일반적으로 ru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이클립스도 동일한 기조를 쓰고 있을 거예요. 이클립스도 이 녹색 화살표 누르면 run 하는 거잖아요. run 프로그램이라고 나와요. 컨트롤 F11 누르면 이 버튼 누른 거랑 동일한데 이 버튼의 의미는 프로그램을 이제 run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은 run이라고 불러요. 반면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문장은 저 run의 대상이 아니라 execute의 대상이 되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긴 한데 어떤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실행하려면 일단 컨트롤 F12를 누르든가 해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야 되는 건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구분 안 하고 그냥 실행이라고 말씀하셔도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아무튼 문장의 나열이 곧 코드 흐름에 해당해요. 여러분은 자바 문장들을 열심히 적음으로써 이 프로그램이 일단 켜면 뭐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그 다음에 뭐를 뭐 3번 반복을 하네 뭐 값이 음수면 안 하고 양수면 하네와 같은 코드 흐름을 야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적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문장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딱 떨어지게 코드의 기본 단위는 문장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데이터 동네에서는 이게 조금 두루뭉술하게 표현되는 편이긴 한데 일단 코드라는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은 문장이라는 단어를 바로 이어서 떠올리시면 좋아요. 문장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입니다 라고 답하면 정답이 됩니다. 자, while문 우리 자동완성 당해봤죠? 여러분 직접 적을 수도 있겠지만 자동완성도 당해봤죠? 그래서 이 while문도 문장의 일종이에요. 우리가 while문을 언제 어떻게 왜 쓰냐? while문은 반복 실행, 뭐 3번 반복해야 되네. 그때는 true라고 적음으로써 무한 반복 같은 느낌으로 코드 흐름이 발생하는 문장을 완성하는 게 가능했었죠. 아무튼 while문은 반복 실행 흐름을 구성하기 위해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적을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 sysout이라 부르기로 했는데 sysout 적고 컨트롤 스페이스 써서 자동 완성시킨 다음에 괄호 안에다가 큰 따옴표 등등을 적어서 완성했던 요 좀 복잡해 보이는 요것도 역시나 문장의 일종입니다. 저 문장을 실행함으로써 화면에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를 출력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while문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죠. while문 어떻게 생겼었죠? while 적고 괄호 열고 뭔가 조건식이라고 부르는 거 적고 괄호 닫고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 하면서 내용물
같은 느낌으로 적혀 있었잖아요. 이 부분도 비슷한 느낌이죠. 그러면 얘도 지금 문장의 일종인데 얘는 뭐라고 부를까요? 그죠? 이런 문장을 수식문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expression statement라고 불러요. 얘도 어엿한 문장입니다. 우리 헬로 월드 프로그램 가장 첫 번째 버전도 우리가 직접 문장 하나를 적음으로써 완성을 했어요. 그 문장을 실행함으로써 화면에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식 얘기를 조금 더 구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수식은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적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수식은 반드시 각각 어떤 문장 하나에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식, 하나의 수식이 여러 문장에 걸쳐서 포함될 수는 없어요.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는 문장, 수식문이 2개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괄호 안에 수식이 적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수식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수식은 이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맞죠? 이 수식 1은 계산하면 숫자값 1 나오는 수식 1은 이 문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수를 써도 수식 하나를 2 이상의 문장에 겹쳐가지고 존재하도록 적는 건 불가능해요. 괜찮아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수식 같은 거는 못 적는다는 겁니다. 개념적으로도 그렇고 문법적으로도 성립하지 않도록 잘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해봤듯 이 문장 자체를 다른 문장에 포함시키는 건 가능하죠. 이 while문, 이거 전체가 하나의 문장이에요. 근데 이 문장은 그 내용물로서 수식문 2개를 지금 포함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작은 수식은 이 수식문에 포함되면서 또한 얘가 포함되어 있는 while문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건 그런 개념은 지금 논외로 두겠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저 수식 2는 걔를 둘러싸고 있는 수식문에 포함되어 있다는 논의를 하지만 그 수식문 자체가 while문에 포함되어 있는지 if문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좀 답 적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어떤 수식은 동시에 여러 문장에 걸쳐서 포함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단 하나의 문장에만 포함될 수 있어요. 반대로 어떤 수식이 그 어떤 문장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 역시나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얘를 이 수식문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잘 적은 셈이에요. 근데 막 뜬금없이 여기다 막 이런 식으로 적으면 얘는 엔간하면 수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문장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수식은 반드시 어떤 문장 하나에 포함되고 문장은 실행의 대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적어놓은 순서대로 2 출력하고 1 출력하는 그런 얘기 했었죠. 이렇게 일단은 살펴본 상태에서 자, 수식은 계산의 대상이 되는 친구라 그랬습니다.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예요. 그러면 그 3 더하기 5라는 수식이 있다 치면 걔를 언제 계산하냐? 언제 내 손에 숫자값 8이 떨어지냐라 물어본다면 그 수식이 포함되어 있을 유일한 그 문장이 실행되는 타이밍에 그 수식이 계산될 거예요. 달리 말하면 방금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수식이 2개가 있었죠. 이 수식은 언제 계산되냐? 얘가 포함되어 있는 이 문장을 실행할 때 저 수식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if 같은 게 적혀 있고 그 다음에 true가 아니라 true에 반대되는 false 같은 게 적혀 있다 칩시다. 그럼 이제 이 if문은 언제 실행하든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수식문은 언제 여러분이 컨트롤 F12를 누르든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아요. if 부분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이 문장 안에 적혀 있는 이 수식은 절대로 계산되지 않을 거예요. 단 한 번도 지혜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실행하지 않을 테니까요. 일반화해서 어떤 수식이 언제 계산되냐? 그 수식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 실행되는 타이밍에 계산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문장을 실행한다 하더라도 그 문장 안에 수식이 2개, 3개 들어있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수식들이 그 문장 실행할 때 반드시 딱딱딱 한 번씩 계산되는 건 아니기는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수식의 계산을 생략을 하고 넘어가는 게 가능해요.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여러분은 자바 문장들을 열심히 중괄호 안에 적어가면서 목표에 맞게 코드 흐름이 발생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그 문장, 가장 처음 실행될 문장, 그 다음에 실행될 문장 등등 각각의 문장의 디테일,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을 수행할 건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반복할 건데 등등을 지정하기 위해서 그 문장 안 적절한 자리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식을 적게 됩니다. while문 같은 경우는 첫 줄 괄호 안에 여러분이 수식을 적을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자리에 컨디션이라 적혀 있었던 그 자리에 수식 true를 적었습니다. 얘는 3이랑 비슷하게 계산하면 항상 true라는 값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이 프로그램은 언제 컨트롤 F11을 누른지랑 전혀 상관없이 true가 true인 동안, 정의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내용물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소위 무한 루프라고 부르는 실행 흐름을 발생시키는 while문을 완성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여기서 살짝 정리를 해볼게요. while문은 문장이라 그랬죠? 실행의 대상입니다. while문을 실행한다라는 건 이런 두 가지 정도의 단계를 가져가게 돼요. while문을 실행한다. 일단 가장 먼저 첫 줄 괄호 안에 있는 수식을 계산을 합니다. 그 계산 결과 값이 true거나 또는 true에 준하는 값이 나온다면 내용물 문장을 실행하고 다시 맨 앞 단계로 돌아가요. true에 준하지 않는 false 값이 나왔다면 이 전체 while문 문장의 실행이 그 시점에 끝이 나게 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좋아요. 자, 수식문도 문장의 일종이고 따라서 실행의 대상입니다. 얘는 지금 복붙해온 요 한 줄도 어엿한 자바 문장이에요. 그리고 얘는 수식을 먼저 적고요. 맨 뒤에 세미콜론을 붙임으로써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hile문이랑 다르게 수식문의 실행은 이런 두 가지 순서대로 진행돼요. 그래서 지금 세미콜론 왼쪽에 적혀 있을 그 수식을 계산해요. 그러면 할 일 끝나요. 전체 수식문의 실행이 끝이 나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적었던 이 내용도 어엿한 하나의 수식문이라 봐주시면 돼요. 얘는 선언이고요. 얘는 일단 논외로 둡시다. 얘네들도 각각 하나하나의 수식문이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자, 그래서 수식문 적을 때 나 지금 시점에 출력을 해야 돼. 또는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를 다뤄야 돼. 와 같은 구체적으로 뭐 어떤 작업을 수행할 거냐는 이 눈에 보이는 이 길다란 수식 시스템.out. println 괄호 열고 닫고 어쩌고 저쩌고를 적음으로써 우리가 지정한 셈이 됩니다. 저거를 잘 예쁘게 수식을 적어놨기 때문에 지혜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실행하는 타이밍에 저 수식을 계산함으로써 우리는 헬로 월드를 출력한다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완성해둔 수식문을 우리는 while문 내용물로서 집어넣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심지어 무한 반복하는 while문의 내용물로서 집어넣는 게 가능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은 최종적으로 컨트롤 F11을 누르면 우리가 직접 빨간색 네모 눌러서 꺼버리지 않는 한, 강제로 중단하지 않는 한 계속 콘솔 탭에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프로그램으로서 코드 실행 흐름을 발생시키는 것까지 우리가 구경해 봤었습니다. 자, 그 이 한 줄, 이 수식문을 while문 안에다 적은 게 아니라 다른 어딘가에 적었었다면 당시처럼 헬로 월드를 수천 번, 수만 번 출력하는 무지막지한 프로그램이 아니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while문 위에 적었다. 그러면 헬로 월드 한 번 출력하는 근데 꺼지진 않는 그런 느낌의 프로그램이 됐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문장 얘기로 돌아와서 여러분은 적절한 문장들을 각각의 .java 파일 안에 적절한 자리에 적어둠으로써 그 문장들의 나열을 통해 여러분이 만들려는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 코드 흐름을 직접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 가지 정도는 지금 일종의 상식 같은 느낌이니까 짚어놓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 흐름은 세 가지 요소의 조합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거 아까 계속 봤듯이 롤백을 할게요. 자, 이렇게 적어놓고 컨트롤 F11을 눌렀을 때 화면에 2가 먼저 보이고 그 아랫줄에 1이 보이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이 문장을 위에다 적어놨기 때문이에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위에 적혀있는 문장이 먼저 실행됩니다. 이 문장의 실행이 끝나면 그 다음 문장의 실행을 시작해요. 와 같이 프로그램의 코드 흐름은 여러분이 적어 놓은 순서대로 실행됩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이거를 컴퓨터 동네에서는 순차라고 보통 불러요. 기본적인 거죠. 순차의 반대말이 뭡니까? 항상 고정된 순서대로 실행된다. 반대말은 지 맘대로 실행한다 같은 느낌이죠. 여러분이 예쁘게 데이터 흐름 다 발생하도록 예쁘게 나이를 입력하세요. 출력하고 스캐너로 데이터 입력받아서 뺄셈을 해서 뺄셈 결과가 포함된 메시지를 출력한다. 순서대로 예쁘게 적어놨는데 컨트롤 F10을 눌렀더니 지 맘대로 밑에서부터 위로 반대로 올라간다든가 와 같은 요상한 순서대로 실행을 해버린다면 우리 프로그램은 아마 거의 100% 확률로 목표에 맞도록 실행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장 간단해 보이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여러분 코드 작성해서 과제 해갖고 제출했는데 목표를 달성을 못한다. 90% 이상의 확률로 여러분이 문장들을 잘못 적어놨기 때문이다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어놓은 대로 프로그램은 실행됩니다. 그게 순차예요. 반면 분기랑 반복 개념은 그 순차를 어느 정도 깨기 위해서 존재하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if문 다 알죠? 공창컴 때 다 배웠겠죠? if문은 여러분이 원하는 문장들을 어쩔 때는 실행하고 어쩔 때는 실행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순차는 무조건 한 번씩이다라면 분기는 어떤 문장들에 대해 한 번 또는 0번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입니다. 반복은 비슷하죠. 어떤 문장들을 0번 또는 한 번 또는 여러 번 실행할 수도 있게 해주는 게 반복 개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여기서 3번 반복하고요. 여기서 5번 출력하고요. 등등등 잘 문장들을 나열해 가면서 코드 흐름을 구성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각각의 문장들 안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수식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여기서 myAge에 담고 여기서 차에다 담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프린tln 괄호 닫고 한다 와 같이 각 문장들의 적절한 자리에 수식을 채워 넣음으로써 디테일을 설정함으로써 그 코드 흐름이랑 연계되는 데이터 흐름을 의도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데이터 흐름 설명하고 코드 흐름을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설명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 두 가지 흐름은 독립적인 게 아니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코드 흐름이 데이터 흐름에 끼치는 영향 같은 느낌으로 구경하긴 했는데 다음 시간에 그 반대 방향에 해당하는 사례를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 프로그래밍의 완전 생 기초에 해당하는 어디서나 동등하게 쓰이는 요소들에 대한 설명은 얼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부 끝이에요. 자, 이 두 가지 흐름 여러분 지금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네. 그래요. 데이터 흐름, 코드 흐름. 데이터 흐름은 지금 이 앱을 왜 켜고 있냐 물어보면 나 지금 웹툰 새로 나왔으니까 그거 보려고. 대부분은 데이터 관점에서 이 앱을 굳이 왜 실행하고 있냐의 목표를 가져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수식을 적음으로써 어디다가 뭐를 어떻게 해서 담을 거냐 등등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아마도 미리 선언해 놓은 이름들 중에 하나를 써서 는 수식의 좌항을 구성하시게 될 거예요. 코드 흐름, 순차, 분기, 반복 얘기했었죠. 프로그램 실행 흐름 그 자체는 코드 흐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이라는 엄청 중요한 단어 튀어나왔고 문장은 실행의 대상이 된다 그랬고 특히 수식문이라는 친구 수식을 계산한다 그랬고 여러분이 적절한 문장들 if문, while문 쓰가지고 코드 흐름 잘 만들어 뒀을 때 각각의 디테일 수식들을 적절히 적음으로써 코드 흐름이랑 잘 연계되는 데이터 흐름을 가져가실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컨트롤 F10을 눌렀을 때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고
그걸 최종적으로 사용자 눈앞에 배달하는, 프린트하는 이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해두고 2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는 친구들 물어보시고, 국밥을 먹으러 가고 싶다는 친구들 남으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